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처음 이성에게 손을 잡힐 때 긴장한 나머지 마음과는 달리 손이 싸늘해져서 무한한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지요. 또 이러한 특별한 긴장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손발이 찬 여성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시기에 이런 분들의 고민은 나날이 깊어지지요. 이렇듯 병적일 정도로 손발이 찬 것을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족냉증의 진단과 한방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주로 여성분들에게서 전 손발이 항상 차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한의학에서 수족냉증은 간단히 냉증이라고도 하고 손발에 주된 증상이 나타나므로 수족냉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손발의 체온이 떨어져 있거나 차갑다고 느낄 만한 온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냉증은 주로 여성들에게서 손발이 얼음같이 차고 아랫배가 냉하며 무릎과 엉덩이가 시리거나 허리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무거운 증상을 위주로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두툼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하며 겨울은 물론 여름철에도 남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손발이 심하게 찬 경우가 있지요. 보통 환자분들께서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이러한 수족냉증의 많이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수족냉증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환자의 80% 이상이 여성이죠. 아울러 주로 10대와 20대 여성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여성들에게 수족냉증이 더 잘 생기는 이유는 여성은 남성과 달리 월경을 하기 때문입니다. 월경은 그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달의 특성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이 금음달이 되는 것처럼 여성의 몸 안에서는 약 28일을 주기로 음과 양의 교차가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월경의 주기 동안 음양이 편중됨이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고 임신도 가능해지죠. 음과 양이라는 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혈액, 신경, 호르몬 등 인체를 조절하는 동적인 기능들이 모두 음양이라는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월경을 하면서 음양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늘 난소와 뇌하수체 그리고 시상하부를 축으로 하는 호르몬 조절 시스템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역동적인 표형 상태를 이루어야만 하지요. 아울러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더 세심하고 예민합니다.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고장날 위험도 많은 법이겠죠.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음양 조절 시스템이 잘 고장나고 수족냉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예로부터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손발이 차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발이 차다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흐트러져 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임신도 어렵다는 뜻이죠. 손발이 차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말초까지 혈액이 충분하게 또한 왕성하게 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1차적으로 심장의 운동이 좋아야 하고 또한 혈관이 막히지 않고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음기와 양기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몸속의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한약에서 말하는 양기의 근본에는 위로는 심장, 아래로는 신장이 있습니다. 이 둘이 잘 협조해서 양기의 상태를 조절해야 온몸에 두루두루 양기가 퍼지게 되죠. 만약 심장과 신장 중 어느 하나라도 그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양기가 떨어지게 되고 곧 몸이 차가워집니다. 심장은 화력을 만들고 혈액을 온몸으로 추진하는 엔진에 해당합니다. 곧 엔진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우리 몸을 유지하는 화력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아울러 한약에서 신장은 다른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다하게 만들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불을 붙여주는 점화 장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보일러의 화력이 아무리 좋아도 보일러 배관에 물이 없으면 방바닥이 전체적으로 뜨거워지지가 않지요. 음혈이 부족한 상황이 바로 배관에 물이 없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음양의 성세가 어떠한지 그 편차가 어떠한지 잘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기관의 기능이 약한 경우인데요. 한약에서 비위라고 일컫는 장기는 소화기 계통을 말하는데요. 음식물을 잘게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바꾸고 그것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을 한의학에서는 운화라고 하며 글자 그대로 변화해서 운송한다 라는 의미이지요. 즉 음식물을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땔감 형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땔감이 좋아야 화력이 좋아지기 마련이죠. 따라서 화력이 생기지 않고 손발이 차가울 때는 땔감 공장이 불량한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비위에 운하 기능이 떨어지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몸이 잘 붓습니다. 또한 추위도 잘 타고 몸에 군살이 늘어나며 잘 체하고 자꾸 구역질이 나죠. 만성적인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손발이 찬 이유가 바로 비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족냉증을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볼까요? 수족냉증의 경우 한약요법이 기본이 됩니다. 즉 앞서 살펴본 각각의 원인을 살펴서 환자 개인의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분석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게 처방을 투여하게 되죠. 수족냉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맞춰서 적절한 처약 치료를 통해서 부족한 음양의 상태를 개선시켜 기혈을 보충하고 나아가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원활하게 돌려주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또한 냉대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요. 한약요법 외에 침구 치료를 통해서도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배가 차가울 경우 뜸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약을 정제하고 추출하여서 혈자리에 놓아 한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약침요법 등으로 수족냉증의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족냉증은 단지 치료만이 최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평소 생활관리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수족냉증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족냉증을 관리하는 생활상의 주의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심리적으로 긴장된 상황을 해소하며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족냉증은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소심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는 기체, 즉 혈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은
기가 돌지 않으면 혈도 돌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긴장을 하거나 깜짝 놀라면 얼굴이 하얘지고 심하면 파랗게 질리게 되죠. 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급체를 해도 손발이 싸늘해집니다. 이것은 모두 기가 막혀서 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세입니다. 즉 기는 혈액을 끌고 다니는 주인인 셈이지요. 따라서 기운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면 손발이 찬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편하게 해야 기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음양을 조절하는 능력, 즉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래 손발이 차다고 아예 포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가운 손발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수족냉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손발을 차갑게 놔둘수록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끼고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서 따뜻하게 해주는 등 보온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찬물과 따뜻한 물에 손발을 교대로 담급니다. 손발을 따뜻한 물에 1분, 찬물에서 10초간 담갔다가 빼기를 5번 정도 꾸준히 반복하면 혈관에 탄력이 생기고 혈액순환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먹거리와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빵이나 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하면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실제로 수족냉증 있는 여성들을 보면 대개 소화기가 좋지 못하고 입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료가 있어야 불이 활활 타는 법이므로 빵이나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밥과 반찬, 국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신경계통을 통제하고 열 조절을 해주는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한 야채를 곁들인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폐기능이 좋아지도록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장은 혈액을 손과 발의 끝까지 보내주는 펌프이고 폐는 빨간 피가 잘 달 수 있도록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불구멍입니다. 운동을 하면 이들의 기능이 좋아져서 수족냉증을 개선할 수가 있지요. 흔히 수족냉증은 손발이 찬 증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피로를 쉽게 느끼거나 어지럽기도 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잘 체하거나 변비가 있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므로 이 다양한 증상들을 잘 가려서 우리 몸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여성분들의 피하고 싶은 고통인 수족냉증.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수족냉증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한의원을 내원하셔서 전문 한의사에게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